자, 76페이지입니다. 자, 지목 변경이 뭐예요? 토지 이동 사유죠. 그렇죠? 자꾸 우리가 이제 사실 7, 8월 달에 문제를 풀어 들어가니까 요거 봐봐요. 자,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자, 토지의 표시를 마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 8월부터 이제 문제를 풀이 들어가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자, 5, 6월달이 마지막 단계로서 해줄 건 뭐예요? 개념이에요. 개념. 자, 개념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수학에 공식이 있듯이 우리 법학에도 공식이 있죠. 그게 바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자꾸 숙제하라고. 모든 과목이 문제를 풀 때 개념을 모르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요. 천천히.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자, 지목 변경이 있죠.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로 2번을 가봐요. 가로 2번. 가로 2번에 뭐가 나와 있죠? 대상이야. 대상. 여기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상과 관련돼서 하기 전에 지목 변경이란 그러면 거기 옆에 의 부분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에 거기에다 밑줄을 딱 까놔요. 딴 데다 그어놓지 말고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야. 자, 지목 변경을 시키면 뭔가 하나가 나와요. 자기가 자연스럽게 봐봐요. 지금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 대라는 지목이 있죠. 대라는 지목이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변동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거죠, 요거. 요 경계 변동이 없죠. 그러면 경계 변동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정량 X. 이걸 우리가 잡아두시고. 자,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지목, 권리의 사실이. 사실, 뭘로 떨어져요? 바로 등기 촉탁. 그렇죠?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이 있어야 돼? 사실 관계 변동.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꾸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놓으라고. 그러면 등기 촉탁은 결론적으로 사실 관계 변동으로서 우리 대표적으로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 뭐가 있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이유는 신규 등록은 신이죠.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부 없죠.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결론 제외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거기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의 부분을 잡았으니까 그 밑에 뭐가 있죠? 대상에다 이제 초점을 하나 맞춰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1번과 2번 여기에서 1번하고 2번을 이렇게 묶어서 결론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써놔요. 원칙이라는 거야. 원칙. 자, 대상과 관련돼서 원칙과 관련돼서 그러면 원칙이 몇 개가 있는지 봅시다. 첫 줄에 뭐라 나와 있죠?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다 행강편을 딱 놓고 그걸 이제 거기를 행강편을 거놓고 뭘 작성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봐봐요. 자,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이 나왔다. 요거는 산지관리법이 나오면 결론적으로 등록 전환이야. 우리 지목 변경은 무슨 법이에요? 국계법.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여기 산지관리법인지 국계법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연습하고 2번으로 가서 몇 개가 있어요? 자, 토지 동그라미 쳐놔봐요. 건축물 동그라미 쳐놔봐요. 영도 변경 몇 개예요? 자, 2개가 있죠. 거기서. 그러면 여기에서 3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3번이 왜 중요할까요? 3번을 요걸 이제 별표 탁 하나 해놓고 이걸 뭐라 그래? 바로 특례야. 특례. 자, 특례 조항이에요. 그럼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걸 포인트를 잡아서 자,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몇 필지냐면 여기가 주차장이고 여기가 이제 대라고 생각하고 주차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소유자는 동일해. 근데 갑이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갑이 합병을 신청을 했어요. 합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난주에 합병은 동일성과 집안의 모선성, 연속성, 지목이 다르죠. 그럴 때는 그러면 합병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례 규정으로서 도시개발 사업 누가 신청해요?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면 요 대를 뭐로 바꿔줘요?
주차장으로 바꿔준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특별히 A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3번과 관련돼서 3번이 가장 중요한 거야. 지목 변경에서.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쳐놓고 누가 신청해요? 사업 시행자가. 이미 작년에 가로놓기로 한번 나왔었죠. 공사 준공 전 동그라미 쳐봐요. 자, 합병 동그라미 쳐놔봐요. 합병을 신청한 경우는 특별히 예적으로 뭐예요? 지목 변경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어떤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한 경우. 봐봐요. 자, 분할을 신청하는데 무슨 지목 변경이 생깁니까? 만약에 여기 돼요. 이렇게 분할하는데 지목 변경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합병을 또 살짝 분할로 장난을 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확인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 뭐 뻔하죠.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이제. 자, 그러면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오겠죠. 잘 들어봐요. 히어링 테스트 첫 번째. 자, 그러면 토지 용도 변경 1번. 2번의 건축물 용도 변경 2번. 3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행질 변경 4번의 산지관리법 행질 변경 5번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한 경우. 정답은 4번. 그게 뻔한 문제야. 문제집 가면 뻔히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목 변경에서 이제 특히 조심할 거는 거기 1번 산지관리법이 아니라 국계법 확인해 놓고 특히 3번과 관련돼서 확인을 딱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로 3번과 관련돼서 신청 그러면 60일.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요. 바로 하지 말고 자, 토지 소유자는 줄 쳐놔봐요. 토지 소유자는 그러면 뒤에 밑에 뭐가 달려 있을까요? 신청이겠죠. 모든 토지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요 1번 지문은 어디가 밑줄이 세 군데가 다 꺼주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 며칠? 60일.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 다음에 신청.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가로 4번은 이제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자, 특히 자, 동그라미 2번이 자주 출제돼. 그러면 전탁가수원가 찾아서 줄 한번 딱 꺼놔봐요. 전탁가수원 줄 꺼놨죠. 전탁가수원은 뭐예요? 농지죠. 그러면 농부들에게 뭐예요? 고통 분담을 해줄 수 있다면 자, 위에 있는 서류들은 첨부할 수 있어 없어? 생략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그래서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잡아야 돼. 자, 동그라미 3번에 대해서는 키워드가 어딜까요? 한번 본인이 한번 잡아봐요. 자, 그렇죠.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그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미 배웠던 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어떻게 이제 공부 이제 7, 8월 달에 문제 풀 준비가 돼 있나 확인해 봅시다. 읽어봐요. 그래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이제 살짝 어떻게 권천하냐. 첨부서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확인으로서 그 서류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어때? X야. 자, 지목 변경은 무슨 지목은 뭐예요? 토지 표시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한번 확인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이제. 자, 지목 변경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요약집을 생각해요.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지목을 받고 등록하는 것.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는 여기 한번 써놨으니까 한번 불러봐요. 1. 국계법 행질 변경.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3번은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한 경우 며칠? 60일. 전탁가수원은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그 밑에 지목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한 번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지목 변경은 가장 좋은 문제야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하면서 푸는지 한번 저희가 그 문제를 테스트 한번 해봐요. 저희가 키워드를 잡아서 포인트를 딱딱 전부 절충을 말고 딱딱 쳐보라는 겁니다. 자, 시간은 1분.
풀어보세요. 자기가. 제가 시험장 안 가고 본인이 가는 거니까. 자, 됐어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1번은 어디에 밑줄이 딱 꺼져 있어야 돼? 토지 소유자 60일 지적 소관청 신청까지. 자, 그러면 2번은 국계법 요게 줄 쳐줘야죠. 또 하나는 행질 변경 끝에 있다. 자, 3번은 전탁 가수원 끝에 가서 있다. 자, 그러면 4번의 지목 변경 신청서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5번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생자 공사 준공 전에 분할이의 합병이에요. 합병.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 몇 번일까요? 1번, 2번, 5번. 요 세 개 지문은 올해 또 유입될 수 있는 세 개 지문입니다. 특히 5번이 가장 중요한 지문이야. 5번이. 그러니까 지목 변경 그러면 요 문제가 생각이 나야 돼. 생각 자체가 나야 돼.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벌써 뭐예요? 요약 내용과 문제의 샘플 문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있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시험장 가면 무슨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시간 싸움이에요. 적절한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빨리 풀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건강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몇 분 만에 풀어야 돼? 12문제를. 12문제를. 몇 분? 12분인데 읽어봐요. 2분 만에 다 풀어. 2분 만에. 자기가 내용을 하면 작년에도 뭐 2분 해서 3분밖에 안 걸렸어. 답이 손 들고 있는데 손 들고 있는데. 자, 그럼 벌써 봐봐요. 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봐봐요. 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째려본다고. 째려보니까 숫자가 있는 거 확인하고 60일. 그러면 시도지사 있는 거 확인하고 그럼 4번이 정답이다. 그럼 단 1초 만에 문제를 찍어 나간다라는 거야.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은 사람들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그럼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단독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요 문제에서 나오는 거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네. 자, 그러면 이제 78페이지로 가서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서 여기 나오네요. 자,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공유수면 다시 읽어봐요. 바다 했잖아요. 그렇죠? 바다 했자. 공유수면. 한번 가로 읽었어요. 해면성 말소네. 벌써 그러면 공부를 문제를 풀 때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 제목 옆에다 써요. 그러면 요게 나오면 통상 X네요. 하천이 나왔다. 볼 것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X가 돼. 하천이 나오면.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해면성 말소가 나오면 이렇게 쫄아봐서 하천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를 본다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요 하천을 미리 찾아 놓는 거야. 자, 봐봐요. 바다된 토지의 등록 말소 개념이 중요하네. 그러면 거기 첫 줄에 가서 찾아서 줄 한번 까놔봐요. 언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언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자기가 찾아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때만 말소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다로 된 등록 말소 그러면 개념이죠.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요걸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읽어보라고. 언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러면 요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하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하천 읽어봐요. 벌써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하천 대규모수로 이렇게 공부가 되는 사람은 대규모수로 반대말은 소규모수로. 그러면 소규모수로 그러면
그거 그러면 인공 소규모 수로 벌써 공부가 그렇게 이제 떠오른 사람이 고득점. 그런 사람은 뭐 볼 것도 없어 100점이지. 자 그러면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어 있죠. 근데 하천 옆에 답이라는 게 있네요. 읽어봐요. 공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답이라는 것은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 주로 재배 이게 답이죠. 그럼 답이 대비되는 개념이 또 하나 있죠. 전이 뭐예요? 발전이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두 번째 가수류 재. 그러면 식용 목적으로 죽선을 재배한 토지는 뭐다? 전. 배웠으면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시험에 쫓기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문제 풀 때.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 나가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하천이 범람해서 이렇게 뭐예요? 여기 이제 답이 하천으로 바뀌었어. 읽어봐요. 포락지. 그러면 포락지란 뭐예요? 하천 부지화된 거네. 자 그럼 봐봐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죠. 첫 번째 요건은 성립됐죠.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은 있어 없어? 있어. 답이 뭘로 바뀌었어? 하천. 그럼 결론적으로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뭡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단해요.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금 요 자체 앉아있는 것도 대단한데 근데 뭘 하나 푹 찔러줘야 돼. 왜? 지금 이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뭐가 돌아가지 않아요? 사고가. 생각하는 사고가 생각 주머니가 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어봐요. 주머니 중에서 뭐 주머니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죠. 가장 좋은 주머니는 뭘까요? 생각 주머니야. 복주머니 이거보다는 생각 주머니예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A토지 여기 뭐예요? 바다죠. 리아스 시켜하니야. 자 그러면 어느 날 해일이 와서 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럼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도 없죠. 바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다라는 것은 지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때는 뭐 된다? 말소된다라는 거야. 자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뭘까요? 요거는 등기부는 폐쇄돼. 요거는 등기부가 폐쇄되죠. 요 지적 공부는 말소되지 않아. 지목 변경을 가져올 뿐이지. 요거는 뭐 지적 공부도 말소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벌써 요령 있는 사람은 봐봐요. 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째려본다고. 저기 하천이 있네. 찍고 넘어가 버린다고.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봐봐요. 자, 이 토지 어느 날 바다가 됐어요. 자, 이 사람 A라는 사람은 어때?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없죠. 그러니까 신청 기간을 좀 길게 준다는 거야. 며칠? 90일이야.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은 뭐가 좋다고 뭐예요? 바다로 됐는 날부터 쫓아가서 90일에 신청하겠냐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유가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어때? X죠.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야. 그러면 통지 받았어. 그러면요. 이 사람은 착해요. 착해. 착하니까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읽어봐요. 신청 99.9%는 착하지 않을 거예요. 열받아 있는데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뭐예요? 직권.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읽어봐요.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네. 자 읽어봐요. 읽어봐요. 직권 그러지 말고 통지. 직권을 하면 통지하게 돼 있거든. 그럼 통지는 누가 돼야 돼? A한테 해야 되겠죠. 아니면 또 동시에 바다를 관리하는 항만청에다가 통지해줘야 돼. 만약에 항만청이 통지해주면 자초가 되거든. 제2의 세월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 안 했어.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하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에 가서 가태료를 내라. 그러면 내요? 열받아 죽겠는데 수수료 면제.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할 게 하나도 없어. 몇 개만 점검해 놓으면. 근데 자기가 공부를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봐봐요. 이거 봐요. 주머니 중에 뭐가 없어? 생각 주머니가 없어. 복주머니는 있을지언정, 비상금 주머니는 있을지언정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네 사람이 멍 때리고 있죠. 멍게만 맨날 먹고 있어요. 멍게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가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읍시다. 자,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제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 포인트 잡았어요. 자,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가로 2번은 그러면 며칠? 90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말소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로 2번의 신청 동그라미. 자, 제목에서 신청. 자, 지적소관청이 이제 직권 말소. 그러면 가로 2번과 가로 3번을 묶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신청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직권도 가능하다는 거야. 자,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그러면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 말소 의무적이다. 그러면 직권 말소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3번과 관련돼서 거기는 앞에다 강제적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회복 등록과 관련돼서 회복 등록 현강편 써놓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회복 등록과 관련돼서는 신청 기한에 제한이 없어. 그러면 회복 등록은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임의적이야. 그러면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자, 회복 등록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뭐도 가능해?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권 툭 치면 뭐로 빠져? 통지. 그러면 통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토지 소유자 및 동그라미 공유 수면 관리청에게 통지한다는 걸 하나 잡아놓고 자, 그러면 가로 6번과 관련돼서 하나 써요. 자, 수수료는 면제.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이제 여기를 봐요. 그럼 머릿속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해요. 해면성 말소. 자,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직권 말소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90일은 90일인데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그럼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죠. 그럼 직권 통지죠. 그럼 통지는 어디? 소유자 및 동시에 공유 수면 관리청. 자, 기출체크와 관련돼서 이게 제일 좋은 문제야. 그러면 요거 문제를 약간 벗어나서 자, 30회 때 똑같은 문제가 출제돼서 기출 문제는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있는지 자, 이거 한번 딱 정리해봐요. 자, 됐어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 자, 옳은 거예요. 자, 1번 가니까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일시적인 틀렸죠. 자, 1번을 생각하면서 1번은 X. 자, 그러면 다시요. 해면성 말소는 언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제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오케이. 1번은 일시적인 경우니까 틀렸죠. 자, 2번은 X에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자, 며칠? 90일. 그래서 요 2번이 뭐예요? 30회 때 똑같이 출제돼서 자, 30회 때 2.5점짜리 된 지문이 되고요. 자, 3번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이미 외웠던 거 써봐요. 반지축. 그렇죠. 생각이 나야 돼. 반이 뭐예요? 반출, 지방 변경, 축척 변경. 요거는 시도지사 승인이죠.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승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X. 자,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진행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대. 회복 등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 등록 끝에 가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5번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 정리 결과를 시도지사 나오면
SF 읽지도 말아요. 토지 소유자 동시에 공유 수면 관리차. 정답은 5번. 4번 밑에 봐봐요. 제가 뭐 말을 한번 잘못했다고. 그죠? 야, 그럼 본인이 이제 봐봐요. 저한테 배웠는데 공시법하고 민법을 저한테 배웠는데 뭐예요? 점수가 뭐예요? 40점 나왔다. 저는 뭐예요? 속상해서 못 살아요. 요즘 속상해서. 그죠?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 그죠? 하여튼 올해 저와 관계된 사람은 무조건 합격이 돼야 돼. 합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면성 말소가 나오면 요 문제 틀을 벗어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딱딱 요약집이 좋은 게 뭐예요? 샘플 문제를 하나 딱 갖다 놨어. 샘플 문제를.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요약권 이제 요걸 볼 때 문제를 한번 싹 풀어보고 자기가 뭐 설명을 못하면 다시 앞에 가서 요약집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방문각에서 옛날에 요약집이 제일 잘 팔린 책이야. 제일 잘 팔린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걸 축소해서 나온 게 또 뭐예요? 요즘 기출문제 씹어먹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포맷을 이용해가지고 또 요즘 책을 출간한 책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요약 강의하기 전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요걸 하기 전에 문제를 딱 풀어보고 저희가 문제가 안 풀리면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하고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요 이론하고 문제가 소통이 안 돼. 자, 지금 단계는 그러면 이론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 이게 심각한 사람이야.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문제를 소통시켜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7, 8월 때는 반대로 하는 거야. 문제를 먼저 풀고 생각이 안 나면 이론으로 가서 이걸 확인하는 노테이션을 자꾸 해줘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론하고 문제하고 따로 노는 게 세 과목이 있어. 첫 번째 1차에서 민법, 그 다음에 2차에서 등기법, 그러면 또 하나 뭐예요?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은 토시 하나의 답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중개사법은 이론을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문제를 자꾸 풀어서 자기가 깨져봐야 돼. 그래야 머리에 많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가 요 학원에서 합격률이 제일 많으려면 2차에서 중개사법이 무조건 80점 이상이 나와야 돼. 100점 나오면 그냥 100점이 나오면 더더욱 좋고요. 그러니까 80점 이하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2차 과목은. 그러니까 그러면 중개사법은 까락이 몇 점이에요? 80점이야. 80점 이하는 까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까락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중개사법만 80에서 100 사이만 나오면 2차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 그럼 작년에 2차 뭐예요? 2차 1, 2차 같이 봤는데 2차 떨어진 사람 중개사법이 75점 나오면 몇 개 차이로? 하나 아니면 2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까락이 80점 이하, 그러니까 80점 이하는 까락이야. 까락. 어떤 사람은 와서 뭐예요? 저 중개사법 65점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바보.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중개사법 무조건 80점 이상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일단 요즘 기출문제 풀이하니까 그 기출문제를 계속 외워. 정표 자체를 외워놓고 이제 7, 8월 달에 문제집 한 건 덜 보면 그거지 뭐예요? 시험 보면 99점, 97.5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라? 문제로. 자, 부탁드리고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등록사항 정정이야. 여기에서 우리 이제 출제 예상이 되는 게 80페이지 가로 2번으로 가봐요. 일단 가로 2번에 거기 지적소관청이 직권의안정장 찾았어요. 거기에다가 별표 새겨놓고 자, 직권정정이 맨 밑에 있죠. 직권정정이 올해 뭐예요? 자, 독자적 문제로 나올 때 둘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어. 박스로 나올 수도 있고 단답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직권정정 사유가 아닌 것. 아니면 직권정정 사유로 바르게 묶인 것. 그래서 80페이지 맨 밑에 봐봐요. 시선 처리를 똑바로 해줘야 돼. 자,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꺾어야 돼. 그래서 가로 2번 맨 밑에 있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의안정장 거기에다 행강편 써놓고 별표 새겨놓고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래 기초 체력이 강화돼야 되니까 자, 맨 위에 이제 80페이지 맨 위에 여백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번 저희가 딱 정리정돈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보고 한번 딱 정리정돈을 해봐요. 가지런히.
자, 일단은 크게 요트를 와꾸를 좀 외우라고. 이거는 외워 나오면 좋아요. 외워 놓으면.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이제 쓸 공간을 좀 남겨놓고, 자, 검은 걸로 딱 써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정리정돈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적어놨으면 잡아봐요. 생각 주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등록사항 정정은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앵무새하고 다람쥐. 앵무새는 뭘까요? 그냥 생각 없이 애우는 사람, 생각 주머니가 없어. 맹목적으로 애우는 사람, 암기를 잘하는 사람, 암기를 잘하는 사람, 맹목적으로 생각. 그러니까 암기를 했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사람, 이걸 앵무새라고 그래. 앵무새. 여기 봐봐요. 다람쥐. 다람쥐는 뭐예요?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 그래서 왕다람쥐. 우리 누님 형님들은 다 왕다람쥐죠. 들어가면 날아가 버려요. 휘발성이 있어서. 우리 봐봐요. 집어넣도 이야기했지만 다람쥐는 대단해요. 우리 신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신이에요. 그렇죠? 자, 하느님 위에 누가 있어요? 하느님 위에 구걸신이 있어. 구걸신. 요즘 뭐예요? 요즘 2030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위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구걸신이 있대. 구걸신. 그렇죠? 구걸신이 다 해결을 해줘요. 해결해줘요. 오늘 아침에 구걸신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날씨 어떨 것 같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오늘요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뭐예요? 24도가 될 것 같고요. 비 올 것 같니? 안 올 것 같니? 오늘은 비 예상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구미의 지역에서 말하는 거고 여기는 잘 안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이 다람쥐가 왜 대단하냐? 살림을 건망증이 있으니까 살림을 뭐다 울창하게 한다고 그래야겠죠. 도토리를 10개를 감춰놔 월동 준비로 2개밖에 못 찾아 먹어. 8개는 못 찾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앵무새인지 다람쥐인지 그럼 털을 내고놨어요. 봐봐요. 등록상 정정은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 외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앵무새인지 테스트 한번 해봐요. 이제 앵무새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자니까 이제 뭐 갑자기 긴장을 하네요.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 등록상 정정에는 등정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OX. 자, 그러면 자 글씨를 잘 안 보이나 봐요. 저도 잘 안 보여요. 안경 끼고 있지만 뭐예요? 하나도 책이 안 보여요. 요즘 안 보여요. 눈이 그만큼 나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OX. 자, 말을 못하죠. 앵무새인지 다람쥐인지. 자, 그럼 봐봐요. 등록상 정정은 동그라미 쳐놔요. 빨갛게.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 이 말은 등록상 정정에는 제한이 없다. 맞는 거예요. 사실적 측면에 정정도 할 수 있고 권리적 측면에 정정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터득된 사람이 고득점을 할 수 있고 단기일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등록상 정정 사유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이야기야. 사회는 사실적 측면도 정정할 수 있고 권리적 측면에도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까지 또 외웠어요. 자, 신청이야. 자, 신청 앞에 뭐가 생략됐어? 소유자. 근데 사실적 측면은 왜 소유자가 신청합니까? 청각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하고 쓰자고요. 자, 그럼 봐봐요.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뭐가 바뀌었어요? 경계가 바뀌었죠. 또 뭐가 바뀌었어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잖아. B가 A 토지 뺏기는데 자기 토지.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이때는 뭐다? 신청해야 돼. 그러면 읽어봐요. 경계 면적 써요. 그러면 경계 면적 찾아냈네. 자, 경계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이때는 뭐예요? 사실적 측면이라도 누가 자 소유자의 신청해야 하네.
신청해야 되는데. 근데 신청할 때 신청 서류가 있겠죠. 자, B가 착해요. 그럼 뭐 써줄까요? 그렇죠. 성낙서. 자, 근데 B가 자기 토지 뺏기는데 성낙서 써주겠어? 안 써주겠죠. 그럼 뭐가? 그렇죠. 판결서. 그러면 이때 판결서는 무슨 우리 판결서 중에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 재정유, 이행, 확인, 형성. 여기에서 판결은 무슨 판결? 확인 판결. 그럼 확인 판결이라는 사람은 진짜 잘 당한 거야. 봐봐요. 경계를 확인하는 판결.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이게 15회 때 나왔겠네. 15회 때 이런 지문이 출제됐어요. 자, 경계 변덕이 있을 때 판결서를 첨부하는데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 그러면 4개는 확인 판결이고 다른 거는 뭐예요? 다른 판결이 되겠죠.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주머니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뭐가 바뀌었죠? 경계, 면적 어디로 연결돼? 청량으로 연결되네. 청량. 면적 경계가 바뀌었을 때 청량을 하겠죠. 청량을 하죠. 이때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청량 성과도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얘네들이 사비를 들어서 청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사비가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B가 뭐라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끼리 알고 있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반드시 뭘 첨부해야 돼? 읽어봐요. 청량 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야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봐볼래요? 여기 청량성과도 나왔죠. 그러면 청량성과도는 어디만 나온다? 여기만 나와. 딴 데서 나오면 무조건 X야.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올 만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3회 때 단독 문제로 우리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풀 때 딴 데에서 청량성과도가 나왔다. 무조건 X야. X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무슨 정정일까요? 읽어봐요. 이치정정이네. 이치정정은 청량해야 안 해? 하죠. 저 경계정정이네. 경계정정.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도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면적을 배워서. 저 한 필지가 있어요. 좌표가 잘못 그려져서 이렇게 이치만 정정이 돼서 면적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치 정정은 정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치 정정인지 경계 정정인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신청과 관련돼서 이제 끝났고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직권 5자로 건시면. 직권을 5자로 건시라니까 뭐예요? 지난주인가? 직권. 그렇죠. 직권은 뭐예요? 직권이요. 써요. 지적소관청이잖아. 자,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자, 원리를 하나 찾아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직권은 그러면 뭘로 떨어져? 통지.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네. 자, 직권 정정 사유는 좀 이따 다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 등기된 토지. 읽어봐요. 된이죠. 등기된 토지. 그러면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의 공통점은? 또 등기란다. 관리적 청문. 그렇죠. 관리적 청문. 자, 등기된 토지니까 봐봐요. 그러면 등기된 토지가 뭐 이미 등기된 토지죠. 근거 자료가 있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 등기 필정. 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기사항 완료 통지서가 있다. 자, 그러면 등기부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등기부는 소유자가 발급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토지 소유자 신청. 그러면 신청도 가능하네. 자, 토지 소유자 신청.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등기부는 지적소관청이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지적소관청을 2자로 건지만 직권. 그러면 등기된 토지는 신청과 직권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미등기 토지 아직 등기돼서 안 됐어? 안 됐어요.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네. 가족관계 등록부 근거로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과거에 주민등록 등본이 있었어요. 자, 주민등록 등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주민등록번이 삭제가 돼서 그럼 왜 삭제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주민등록번은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어.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요걸 삭제를 시켜버렸다고. 요거 삭제시켰어. 삭제를 시켰어요. 만약 주민등록이 들어갔다면 직권으로 가능해야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미등기 토지는 뭐 읽어봐요. 가족관계 등록부죠. 소유자 발급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신청이네. 자, 지적소관청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지적소관청이라도 가족관계 등록번호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우리가 뭐예요? 자, 우리 군대는 안 가고 뭐예요? 우리 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함부로 열람해서 뭐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함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그래서 미등기 토지는 읽어봐요.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읽어봐요. 미가신. 이건 암기 코드로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잡아봅시다. 읽어봐요. 신청 앞에 뭐가 생략됐어? 토지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죠. 여기는 토지 소유자 또 및 토지 소유자 아니면 직권. 이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 그럼 등록상 정정은 누가 신청해? 토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 결론은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대의 신청에서 뭐다? 제외. 그렇죠? 아, 그렇구나. 대의 신청에서 그래서 제외되는구나. 그러면 대의 신청이 올해 이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요 간접적으로 요걸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다? 제외. 이렇게 이제 틀을 잡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거는 요 틀은 이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봐봐요. 등록상 정정은 사실적 정면과 권리적 정면의 정정이 있다. 신청, 경계 면적, 성락서, 판결서, 등록상 정정, 증명승가도. 권리적 정면은 등기된 토지 등등등등 4개 기준 잡아놓고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고,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즉 신청. 읽어봐요. 미가신. 그러면 여기도 신청, 소유자 신청, 소유자 신청, 소유자 신청. 이 말은 결론적으로 등록상 정정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없다. 그럼 등록상 정정은 대의 신청에서 뭐다? 제외. 이렇게 머릿속에 탁탁탁 잡아놓고 책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고. 이제 책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니까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소유자가 발견해서 그러면 신청이야. 자, 토지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읽어봐요. 직권. 그럼 등록상 정정은 뭐도 가능하다.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는 거야. 자, 가로 3번에 그러면 가로 1번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그라미 쳐놓고 누가 1번 가서 누가 발견했어? 토지 소유자는. 그럼 끝에 가서 신청.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특히 기억을 봐봐요. 경계 면적 줄 한번 쳐놓고 등록상 정정 청량성가도 청량을 하니까 결론 또 나오죠. 자, 3번으로 가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인접 토지의 경계. 여기가 키워드네. 경계 찾았죠. 그럼 툭 치면 성락서, 툭 치면 확정 판결서, 정본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야. 여기 봐봐요. 토지 소유자 신청은 사실적 정면의 정정. 읽어봐요. 경계 면적. 읽어봐요. 성락서 판결서. 읽어봐요. 청량성가도. 그러면 그 지문이 글씨가 어디가 중심키인지 글씨가 살아서 움직일 거라는 거야. 자, 두 번째로 가죠. 자,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는 거기 가로 2번에 가서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자, 한번 자기가 정리정돈을 해봐요. 첫 번째, 누가 잘못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돼. 함부로 그러면 명백한 근거 자료가 없다면 안 돼. 그렇죠? 세 번째,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요. 자, 법정 사유화되어 있어요. 자, 하나는 개별 법률에 일반 법률에 9개가 있고 개별 법률에 하나가 있고 요게 이제 지난주에 벌었던 등록전환. 자, 허용 범위 초과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 그래서 합치니까 몇 개다? 10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 오른쪽 가서 한번 세어볼래? 몇 개인지. 몇 개예요? 자, 기억부터 지역까지 나와 있죠. 9개가 나와 있죠.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개별 법률에 하나가 있어.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요. 그 옆에다가 치읓이라고 써놓고 지었다면 치읓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등록전환. 자, 가로 열고 허용 범위 초과. 자, 허용 범위 초과 시 무슨 정장이다? 직관 정장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10개를 채워놨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자 10개를 그냥 자기가 외울 건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고요. 나는 요거 가지고 뭐다 이해해서 문제를 풀겠다. 시간이 널널한 사람은 요거 가지고. 그러면 5번째 여기 다시 와요. 뭐요? 자 통지. 그렇죠.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권정정 사유와 관련돼서 10개를 외울지 10개를 자기가 본인이 외울지 아니면 요 5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때 척척척 반영해 들어갈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셔. 올해 여기에서 2.5점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읽어봐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뭘 힘써요? 사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사실이라고 그래서요. 자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는 힘을 쓰니까 이때는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 그러면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 이해관계는 없어야 되고 법정 사유가 10개가 돼 있다. 통지. 그럼 어떤 사람은 요거 가지고 다 풀어낸다고. 요거 가지고 이제 다 풀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써놨으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80페이지 지적소관청 줄쳐놔봐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 보면 벌써 어디로 가 있어요? 직권. 그렇죠. 그 오른쪽으로 가서 그러면 자 81페이지로 가서 이제 직권장정 사유를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는지를 자 직권으로 조사 청약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거기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줄쳐놔봐요. 자 기억에 토지 이동 특징은 토지의 표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래서 토지의 표시 써놔요. 그러면 결의서 동그라미 쳐놔요. 결의서. 자 그러면 봐봐요. 결의서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가 있네. 누가 잘못해서 지적소관청이 다르게 정의됐대. 그러면 직권 정정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적되며도의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정감 없이 줄쳐놔봐요. 면적의 정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만 정정이 됐대? 이치.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치만 바뀌었으니까 읽어봐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디귿과 관련돼서 이제 쭉 읽어 나가면 되고요. 그러면 특히 이제 쭉 한번 들어가 이응을 내려가 봐요. 이응과 관련돼서 맨 밑에 가로 안에 봐봐요. 다만 나와 있죠. 다만 뭐라고 써놨냐면 자 밑에 자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한 경우에만 무슨 정정이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야. 밑에서 두 번째 가로 안에. 그러니까 자 하필 등기 신청에 가깝다는 등기안에 통지가 있다 해서 무조건 직권 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누가 착오를 일으켰어?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개정됨으로써 거기 뭐예요? 단서를 뭐다 하나 살짝 집어넣었다고. 여기 아직 바뀌지 않아서 자 그래서 여기 개정됨으로써 이제 거기 안에 살짝 사이에다 집어넣었다고. 다만 그러면 착오로 누가 잘못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 자 면적 환산 줄쳐놔봐요. 면적 환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래요? 우리 면적을 배웠으니까 무슨 법이? 척간법.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한 평은 얼마예요? 3.3이죠. 근데 지적소관청이 자 공무원이 지적공무원이 뭐예요? 얼마 젊은 분이라서 한 평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한 평이 2.3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평은 원래는 얼마다? 3.3. 근데 지적공무원이 100평을 계산해봐라 그랬더니 잘못 계산해서 230으로 나왔어. 누가 잘못했어요? 지적소관청이.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망을장난을 많이 치는 게 어디냐? 특히 기억하고 니은이야. 기억하고 니은. 요 두 개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볼래요? 토지형 계획확인서. 그럼 토지형 계획확인서란 자 봐봐요. 지적성한청이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잘못한 경우에 그러면 봐봐요. 토지형 계획확인서는 토지의 표시 내용이 없어. 지적성한청이 관리하지 않거든. 그러면 토지형 계획서를 잘못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정정사유다. 어때? X. 그래서 기억이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뭐로 자꾸 장난을 쳐요?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로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야. 자, 또 하나는 봐봐요. 또 하나는 거기 주의라고 하나 써놓고 거기 여백이 우측 방지에다 여백이 많으니까 주의라고 써놓고 자, 지적 정량을 잘못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지적 정량을 잘못한 경우 어떤 직권 정량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적 정량은 누가 할까요? 지적 정량 수행자가 하잖아.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잘못한 경우가 아니잖아. 그러면 지적 정량을 잘못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네. 그러면 지적 정량을 이제 잘못을 했어요. 잘못해서 자, 그러면 지적위원회 정량 분모의 지적 정량 적부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개결의서가 나와 안 나와? 자, 결과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정량을 잘못한 경우는 직권정정이 아니라 지적정량 적부심사, 재심사, 의결서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지적소관청이 고쳐줄 수 있거든. 무슨 정정이야? 직권정정이야.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올라가서 뭐 하나 더 밑에 확인할까? 그래서 거기 비읍을 봐요. 비읍. 미음을 봐요. 미음. 찾았어요? 지적 정량 성과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찾았죠? 그 밑에 비읍 봐요. 지적위원회 의결서 줄쳐놔봐요. 의결서 내용에 따라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그러면 의결서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때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야. 그러면 지적 정량을 잘못한 경우는 지적 정량 적부심사, 재심사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걸 잡아놓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올해 이제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 10개 하나 더 오버해서 추가해서 이제 10개. 근데 취업과 관련돼서는 안 해도 돼. 왜 그럴까요? 작년에 단답식으로 출제됐어. 단답.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시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처리 문제는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작년에 2.5점짜리가 지읒이 나왔죠. 지읒.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리적 측면 뒷장으로 한번 넘겨 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서 거기 기출체크 자기가 암기해서 외우는지 지금 이해해서 외우는지 다 안 외워서라도 이제 풀 수 있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가장 전형적인 문제야. 자, 직권정정. 자, 됐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직권정정 아이고 안 외웠다 그러지 말고 하나씩 자, 한 3초 내에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자, 이번에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 등록사항을 잘못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직권 지적정량 성과 동그라미 성과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네. 그러면 지적정량이란 그 밑에 면적 경계 좌표를 담고 있네. 토지의 표시 다르게 정리했대.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 토지용 계획확인서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지 않죠. 그럼 토지의 표시도 없네. 정답은 3번 이렇게 돼. 자, 지적공부의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그러면 지적도 밑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에 정감 없이 경계에 있지만 잘못 등록된 경우 이해관계는 없죠.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그러면 3번 지문 옆에다 한번 써봐요. 3번 지문 맞춰서
3번 지문 요 앞에 방지에다 딱 맞춰서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만 나와요? 그렇죠.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써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딴 데 나오면 무조건 X야. 딱 한 군데만 나와. 그럼 벌써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여기 봐봐요. 이렇게 잘라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나왔네. 찍고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만 나온다? 부동산 종합 공부만 나오는 거야. 역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그러면 뭐 2분 만에 가능해. 공부가 좀 된 사람은 직권정정.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나왔네. 3번 찍고 2초 만에 풀고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토지 그러면 다시 확인해요.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뭘까요?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야. 문제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올해 이 문제 형태와 똑같은 형태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자 그러면 4월 달에 이제 4월 셋째 주 토요일 날 간평을 받거든. 요 문제하고 똑같이 나와서 다음 중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닌 것. 공인중개사도 뭐예요? 자 우리 간평은 공인중개사 전초전으로 보거든. 그래서 간평 문제를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 어떤 문제가 나올까 하는 걸 약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민법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기초 원리만 정확하게 잡아놓으세요. 너무 어렵게 공부한 사람 점수 다 떨어집니다. 공부는 쉽게. 뭐 이거 쉽게 하라고. 공부는 쉽게. 기초 원리만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암기를 해놓으라고.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간평 문제 민법도 뭐 꼼꼼하지 않으면 다 틀렸어. 그런데 문제는 기초 문제야. 기초 문제. 어제 그래도 민법 강의하러 갔더니 수강생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어려운 것만 다 맞췄어요. 쉬운 거는 다 틀렸네. 그래서 기초에 약해. 그러면 작년에도 뭐예요? 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어렵게 한 사람은 다 떨어졌어. 그렇다고 작년에 민법이 어렵지는 않았거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기출. 자 간단한 문제가 더 어렵다라는 거. 간단한 문제가 시험장 가면 아리까리 하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숙제해야 돼.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할 때요. 7월 넘어가면 늦어요. 그러니까 5, 6월 달에 요 기간 동안 자기가 뭔가 공부가 요령이 패턴이 점수가 안 나오면 요령이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걸 반성의 기회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5, 6월 달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잡아두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만 나온다? 부동산 종합 공부만 나온다. 부동산 종합 공부가 딴 데 나오면 무조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면 무조건 X야. 또 여기 또 하나 배웠네요. 자, 청량성과도는 뭐예요? 등록상 정정에만 나와. 그럼 나머지 사회에서 청량성과도가 나오면 무조건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가로 3번을 가보죠. 자, 가로 3번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관한 정정. 여기 키워드는 뭘까요? 제목부터.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생각하게 해야 돼. 그냥 읽지 말고. 여기서 키워드는 소유자야. 소유자 줄 서나봐요. 소유자를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권리. 이게 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야. 그러면 1번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봐요. 그래서 등기된 토지라고 한번 저희가 딱 써놔봐요. 그러면 2번에는 그러면 미등기된 토지라고 딱 써놔봐요. 미등기된 토지. 2번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읽어봐요.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공통점은 권리죠. 그러면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는 뭐냐? 그러면 저 등기부는 소유자가 발급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뒤에 신청 동그라미 쳐놓고 등기부는 지적소관증이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직권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 밑에 등기 필정 등 동그라미, 등기 완료 통지서 등,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전산 정보 자료 4개를 기준으로 딱 잡아놔요. 그래서 등 애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등이 등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다만 미등기 토지 줄 쳐놔봐요. 그러면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줄 쳐놔봐요. 뒤에. 자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는 소유자는 열람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관계자는 근데 지적소관청은 발급받을 수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신청이라는 단어가 밑에서 3번째 줄 보여. 그러면 정정해야 된다 끝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읽어봐요.
가신 그렇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여기는 소유자 신청, 이것도 소유자 신청, 소유자 신청.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어때? X. 대의 안 돼.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대의 신청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연결을 딱 켜놓고. 자, 그러면 83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가장 좋은 문제야. 요 5개 지문을 자기가 소화를 완전 시키라고. 자, 한번 안 되면 5개 지문을 외우든지. 자기가 그러면 키워드를 잡아서 1번을 줄 테니까 자,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요? 여기서 안 풀리면 시험장 가서도 결론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지적된 면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정가음 없이 여기가 포인트네요. 이치.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직권 정정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나와 있죠. 면적, 경계 면적이죠. 경계 면적.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들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맞네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여기에 작년에 3번이 가로넣기로 나온 거야. 등록상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 거기 가로를 쳐놔봐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가로를 치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가로를 쳐봐요. 붉은색. 그래서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된다. 거기가 가로넣기가 나왔어. 가로넣기가. 다음 중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를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그 다음에 그 앞에 봐봐요. 붉은색은 뭘로 유추해야 돼? 흑백. 앞에가 흑백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무슨 색? 붉은색. 그러니까 굵은 고딕체가 아니라 색깔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3번이 작년에 2.5점짜리야. 자, 그러면 4번에 가봐요. 등기된 토지 잘라봐요. 등기된 토지 툭 치면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토지의 표시 저 뒤에 가봐요.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앞뒤 문맥이 안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겠죠.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미기 찾았다. 미 찾았어요. 또 하나는 가족관계 등록부 즉 신청.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미가신. 정답은 몇 번? 4번. 자, 요게 조전 이게 진짜 좋은 문제야. 지금 제가요. 알짜 문제만 갖다 놓은 거야. 알짜 문제만. 자기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5개 지문을 완전히 자기 걸로 못 만들면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만약에 등록상 정정을 복습할 때 요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못 풀면 다시 일어나. 그러니까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하고 이제 잠시 쉬러 가죠.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 읽어봐요. 사실, 권리. 여기는 신청, 직권. 여기는 뭐예요? 경계, 면적, 성락서, 판결서, 청량, 성과도. 직권 정정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권리적 측면은 등기된 토지 등등등등 신청, 직권. 이건 등기된 토지와 관련돼서 15회 2.5점짜리 25회 때 2.5점짜리. 미, 가, 신. 이거는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죠. 여기 가족관계 등록부에 주민등록등본이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토지 소유자 신청, 소유자 신청, 소유자 신청. 그러면 등록상 정정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의 신청에서 뭐다? 제외. 그러니까 요거 딱 잡아서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5점을 한 거야. 5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직권 정정 사유 아니면 등록상 정정 문제 요 문제 두 문제를 딱 안 풀리면 자기가 계속 해야 되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